과연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해도 노력해도 부자가 되는 것이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실력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겠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 부지런히 돈을 벌어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기 힘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100달러 화폐에 들어간 주인공이자 정치가이자 발명가이며 사업가이자 철학자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깨달음을 안겨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삶을 다시 살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처음부터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들이 흘린 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절제, 배가 부를 정도로 둔감해질 때까지 먹지 말라. 정신을 잃을 만큼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 침묵, 남들이나 스스로에게 유익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 잡담을 피하라. 질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하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라. 결단,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심하라. 결심한 일은 반드시 행하라. 검소, 남들이나 스스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지출하지 말라.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라. 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항상 유용한 것을 하라. 모든 불필요한 일을 중단하라. 정직, 유해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하고 말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하라. 공정,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용,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피하라. 분노할 만한 경우라고 생각할 때에도 분노를 삼가라. 감정적으로 후회할 짓을 하지 마라. 청결, 신체, 의복, 거주지를 항상 청결하게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라. 평정, 사소한 일, 흔한 사고, 피할 수 없는 일에 동요하지 말라.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순결, 건강이나 후손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라. 절대 무감각하고 나약해질 만큼 너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될 만큼 행동하지 마라.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 붓다를 본받아라. 그들이 추구한 진리는 정의와 사랑, 그리고 자비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15가지 부의 법칙. 여가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 확실하지 않은 곳에는 1분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은 어깨는 물론 발에도 날개를 달고 다닌다. 노예부터 왕까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을 던지지 마라. 벌도 침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사용할 줄 안다. 부활절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자는 사순절에도 쉬지 못한다. 자기가 번 돈을 저금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죽게 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다. 덕을 쌓음과 동시에 지식을 쌓아라.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항상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바른 습관을 익혀야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라. 독서는 완성된 인간을 만들고 명상은 생각하는 인간을 만들며 토론은 합리적인 인간이 되도록 한다. 일에 휘둘리지 말고 일의 주인이 되어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과 잠재력을 살펴라. 앞을 내다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저만치 뒤처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화를 참지 못해 버린 일은 결국 수치스러움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3번의 이사는 한 번의 화재와 같다. 업무나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라. 자주 옮겨 심은 나무는 꾸준히 제자리를 지킨 나무보다 번성하지 못한다. 세상에 충분히 가진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자이다. 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돈을 빌려보라. 돈을 빌리는 것은 고통을 빌리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역시 돈을 받을 때까지 불편한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만큼 알맞은 곳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품행이 돈을 만든다. 사람들 앞에서 공손히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남을 비방한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사랑받고 싶거든 사랑스럽게 되어라. 태양은 스스로 베푸는 은혜를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소인은 작은 호의에 보답하고 중간 정도의 호의에 감사하며 큰 호의에는 배은망덕으로 갚는다. 받은 것은 녹슬어도 준 것은 빛나게 되어 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진정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 악은 자기 자신이 보기 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악은 가면을 쓴다. 쓸데없는 대화는 피하라. 모두에게 이득이 없는 대화는 하지 말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은 대화는 안 하는 것이 좋다. 내 입안의 혀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주의하라. 우둔한 사람의 마음은 입 밖에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그의 마음속에 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돈을 쓰지 마라. 돈을 낭비하지 말고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항상 유익한 일을 하고 모든 불필요한 행위는 중단하라. 나쁜 속임수를 쓰지 마라. 순수하고 정의롭게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말하라. 나쁜 말을 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사과할 때 변명하지 마라. 변명을 잘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 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옳은 말을 듣지 않으면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다. 만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장님이라면 우리는 화려한 옷도 고가의 가구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용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상처받은 대로 똑같이 상처를 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원한의 감정을 품는다면 오직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다. 용서만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당신의 결점을 누군가 말해준다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상대방이 불쾌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라.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도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이다. 어리석은 행위의 제1단계는 자기 자신의 현명함에 자아도취하는 것이며 제2단계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제3단계는 충고를 경멸하는 것이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도록 하라.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성보다 이익에 호소해야 한다.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거리를 두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는 상대의 눈을 보고 상대가 말을 할 때에는 상대의 입을 보라. 칭찬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추진력을 잃게 만든다.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칭찬은 조롱과도 같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나의 옳은 생각에 대해서도 상대가 박수를 보내줄 것이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말라.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을 오래 두고 보아라. 그리고 그 후에 벗이 되어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라. 윗사람에게 겸손하고 동등한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며 아랫사람에게는 고결해야 한다. 친구를 고를 때는 신중히 하고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욱더 신중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당신에게 친절할 것이다. 말을 타려면 바싹 붙어 앉고 사람을 타려면 느슨하고 가볍게 앉아라. 나의 비밀을 얘기하지 마라. 비밀은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죽었을 때에만 지킬 수 있다. 비밀을 얘기함으로 인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필요한 행동만 하라.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사라. 작은 지출을 삼가라. 작은 구멍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다. 한 푼 아낀 것은 한 푼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의 가치를 알고자 하거든 가서 돈을 조금 빌려보아라.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다. 좋은 평판을 쌓는 데는 많은 선행을 필요로 하지만 평판을 잃는 데는 단 한 번의 악행만 있으면 된다. 부를 위해 덕을 팔지 마라. 힘을 위해 자유를 팔지 마라.
어리석음과 사악함은 인생을 죽인다. 어리석거나 교활하지 말고 오직 현명하게 살아라.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추어 주는 데 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평화와 행복 속에 살고자 한다면 아는 걸 모두 말하지 말고 본 것을 모두 판단하지도 말라.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하고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잠시 잊은 것이라 여겨라.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잃었을 때 가장 비참해진다. 미덕을 갖추지 못한 자는 벌거벗은 자와 다름없다. 과거의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물은 이미 흘러갔고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수명을 늘리려면 식사량을 줄여라. 오늘 하루의 가치는 내일보다 2배의 가치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줄 모른다.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찾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할 일은 끝내 당신만 찾아다닐 것이다. 당신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각각의 일에 미리 시간을 정해 두어라. 모든 것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라. 해야 할 일은 행하도록 결심하라. 결심한 일은 반드시 행동하라. 분노에는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이유인 경우는 드물다. 한순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싸움을 부채질하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불똥이 튀더라도 불평할 자격이 없다. 극단을 피하라. 나쁜 일들에 분개하지 말라. 20대에는 의지, 30대에는 기지, 40대에는 판단이 지배한다. 악한 일은 선한 일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른다. 만족하는 사람이 충분히 가진 자이다. 가난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지만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희망만을 먹고 사는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쓰는 것뿐만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 불필요한 것을 사면 필요한 것을 팔게 된다. 금전은 끝이 없는 바다 같은 것이다. 양심도 명예도 빠져서 떠오르지 않는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법을 안다면 그는 현자이다. 부는 움켜쥔 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자의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는다면 아무도 너를 굴복시킬 수 없다. 엉터리로 배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리석다. 나쁜 습관은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쉽다. 신념만 가지고 따르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 같다.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지켜지는 일이 드물고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시행되는 일이 드물다. 실천이 말보다 중요하다. 아량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빚은 자신의 능력 내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이다.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며 해마다 더 나은 사람과 버타라. 어둠 속에서는 모든 고양이가 회색이다. 어둠을 저주하는 대신 촛불을 켜라.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마라. 재능은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재능을 숨기는 것이 그늘 속의 해시계와 무엇이 다른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최고의 수익을 낳는다. 고통 없는 이익은 없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은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지나간 일로 오늘을 슬퍼하는가? 흘러간 물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간은 돈 이상이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경험은 소중한 스승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도 배우지 못한다. 해야 할 일을 결심하며 게을리하지 말고 실행하라. 사람은 고생과 실패를 겪고 나서야 겸손하고 슬기로워진다. 게으름은 발걸음이 느려 가난에게 금세 덜미를 잡힌다.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걷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질문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이다.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2가지 길이 있다. 욕망을 줄이거나 소유물을 늘리거나 하면 된다.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자이다. 반면 비참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행복은 어쩌다 한번 주어지는 큰 재산 같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 만들어진다.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한가한 생활과 게으른 생활은 전혀 다르다. 누구든지 무덤에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25살에 이미 죽었는데 75살이 되어서야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25살에 이미 정신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75살이 되어서야 육체적인 죽음으로 본인을 위한 예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정작 소중한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며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처 하나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기 마련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고통을 감수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반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렵지만 이겨낼 것입니다. 힘들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책은 담은 동양 최고의 지혜를 담은 인생지침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양의 고전 탈무드와 쌍벽을 이룬다고도 하지요. 책은담의 뜻은 채소의 뿌리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채소의 뿌리를 씹는 맛을 알아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인데요. 매사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책은담은 인생의 고락에서 건져 올린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친구 사이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쩔 수 없이 맺어진 다양한 숙명의 인간관계를 우리는 잘 극복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좋은 인연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분명 끊어내야 할 인연도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은 책은담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10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피해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간다. 하지만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신뢰감을 느낄 수 없다.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속을 자주 어기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의 원인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건 핑계일 뿐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방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화살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처럼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준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감은 더욱 크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내가 먼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도 나를 믿고 따른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올바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일시적인 호감을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섣불리 약속을 하지만 실제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그 이익만 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교묘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를 잃고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오랜 벗이 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한다. 이는 의사소통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약속을 자주 어기고 말을 함부로 하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사에 칭찬 없이 비판만 일삼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당신도 덩달아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심지어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들의 말은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그들의 비판은 그저 비난을 위한 것이고 온화함과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만이 서로를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는 목적으로만 지적이 이어진다면 상대방의 반발심을 일으키고 의욕을 잃게 하여 감정적으로 지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모습은 인정하지 못하고 결점과 단점만을 지적하는 사람은 피하라. 그것은 몸에 배인 습관이다. 이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본인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의 행동과 말은 무시해라. 그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필요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꽉 막힌 사람을 경계하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마음의 문이 있다. 이 문은 타인에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편이 좋다.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기만 한다면 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특히 성격이나 가치관 면에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흐르지 않는 고인물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고착화되어 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오로지 타당하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바람에 몸을 맡기지 않는 나무처럼 흐름에 순응하지 못한다. 구름으로 빛을 가리듯 마음을 숨긴다. 특히 이들은 경직되어 있고 적응하기를 꺼려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멀리하고 항상 날개를 펼치는 새처럼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날아올라라. 시기 질투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욕구가 지나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라.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비극을 부른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너무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좌절감이나 패배감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실패로 인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행동일 뿐이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상대를 향한 미움에는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을 미워하는 행위는 결코 건강한 행동이 아니다. 지나치게 자신이나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들은 매사에 완벽주의자다. 하지만 이런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한다. 특히 자녀에게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자식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노다. 분노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다. 따라서 지나친 통제와 간섭보다는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통제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나친 통제욕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쓴다.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멀리하기 마련이다. 결국엔 혼자 고립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만약 주위 사람들로부터 늘 지적당하고 비난받는 편이라면 혹시 본인에게도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례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타인의 마음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전혀 살피지 않는 무례한 사람을 조심하라.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의 평안함보다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피하라.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라.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과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것처럼 타인의 장점을 보고 배우는 자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굳이 그런 사람까지 만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필요는 무시하는 자는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 다른 이의 영혼을 어둠으로 뒤덮을 것이다. 이런 사람과는 친구로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곁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이나 환경 등 외부 요인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만큼 무책임한 사람도 없다. 특히 당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항상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을 피하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도 누군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금세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화풀이를 해대다. 정작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감정 등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매사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 그들의 자격지심과 불평불만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이해심과 베푸는 사랑 그리고 친절과 은혜에 있는 것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멀리하라. 이들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에겐 칼같이 대한다.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평소에 나를 뒷전으로 두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외면하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곁에 두지 말라.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반면 작은 친절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나요? 마음 쓸 때를 줄여야 한다면 저는 인간관계를 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관계에 마음을 쓰고 삽니다. 혼자 사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도 인간관계에 집착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진 경험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책은담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터득하면 힘들게 쓰고 있는 마음을 줄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는 항상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힌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누구에게 늘 어렵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어진 마음 자체가 따스한 체온이 되어 내 곁에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